안녕하세요. 메카니코인 투자 더팔슨 후입니다. 이더리움 ETF 발표 이후에 5월 28일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ETF 승인 거부 발표를 앞두고 있죠. 근데 그 다음에 더 또 중요한 법률이 있습니다. 회계 공고 121호에 관련된 법률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매우 중요한 법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먼저 회계 공고 121호는 뭐냐면은, 자, 은행이 현재는 비트코인 같은 거를 고객의 은행이 보관을 하게 되면은 은행은 이 비트코인을 자산이 아니라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기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은 채권자는 은행에 이 부채가 돼 있는 암호화폐를 가져갈 수도 있고 최소한 몇 년간 동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계 공고 121호 때문에 고객은 마음 편하게 비트코인이나 여러 암호화폐를 은행에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부채로 기록이 되기 때문이죠. 회계 공고 121호가 무효화되게 되면은 이 고객이 은행에 보관하는 암호화폐가 대차대조표의 부채로 기록되는 게 아니라 자산으로 기록이 돼서 은행이 파산되더라도 고객은 자기가 맡긴 이 비트코인을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은행의 암호화폐 보유가 대중화되려면은 회계 공고 121호가 폐지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계 공고 121호가 2022년 3월에 통과되었고요. 무효화 법안이 상원, 하원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이게 상원, 하원을 모두 통과한 게 언제냐면은 딱 5월 17일, 2024년 얼마 안 됐습니다. 일주일쯤 전이었고요. 회계 공고 121호를 무효화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났느냐? 하나가 남아 있는데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를 안 해야겠죠. 안 하면은 그대로 시행이 되는데 거부권 행사 기한이 있습니다. 10일 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일요일을 제외하게 되면은 5월 17일에 통과된 법안은 최장 5월 28일까지 바이든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공고 121호를 무효화하는 법안을 바이든이 거부권 행사하면은 회계 공고 121호가 그대로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바이든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가 되게 되면은 코인 업계에 엄청난 호재가 되고 은행의 코인 보관이 원활하게 대중화되겠죠. 자, 이게 왜 호재인가 했을 때는 첫 번째 이유로는 암호화폐가 은행의 부채가 아니라 자산으로 인식되니까 고객이 안심하고 보관할 수 있겠죠. 대형기관들은 적극적으로 암호화폐에 믿고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은행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한 여러 조건 중 하나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이 부채로 인식되지 않으니까 고객은 마음 놓고 거래할 수도 있고 스테이블 코인 보관도 할 수 있겠죠. 민간 회사인 서클 외 주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보관하게 되면 더욱 많은 유동성이 암호화폐 업계에 공급될 수 있겠죠. 물론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 법안만으로 발행을 은행에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법률이 좀 더 추가가 되긴 해야 합니다. 자, 이거 외에 또 중요한 법안이 있는데요. 이거는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법인데요.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은 2024년 5월 22일에 하원 통과했어요. 탈중앙화가 잘 된 코인은 상품으로 규정한다. 이게 딱 한 줄로 끝입니다. CFTC에서 규제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SEC에서 모든 코인 계속 막 증권이라고 때렸잖아요. 근데 탈중앙화가 잘 된 거는 상품이다. 이 법안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탈중앙화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코인은 증권으로 간주하고 SEC에서 규제하고요. 그럼 탈중앙화가 뭔데 했을 때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블록체인의 20% 이상을 통제하지 않으면 탈중앙화가 되었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20% 이하로 유지만 해주면은 CFTC에서 규정을 하게 되고, 코인은 지금처럼 SEC한테 막 맞고 소송을 당하고 이런 그런 과정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동안 비트코인 외에 거의 모든 코인을 증권이라고 주장하면서 무차별적으로 규제했죠. SEC가. 권한이 대폭 축소되고요. 20%라고 명확하게 숫자까지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은 규제 명확해지면 당연히 자본 유입 될 거고 20% 기준만 만족하면은 알테 코인들도 상품으로 취급되고 각종 소송에서 승소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하원 통과하고 상원 표결은 몇 주에서 몇 달 걸립니다. 늦어도 두세 달 정도인데요. 5월 22일 통과됐으니까 빠르면은 뭐 6, 7월쯤 될 거고 늦는다 하더라도 8월 안에는 처리가 될 겁니다. 이게 상원에서 통과되면은 수많은 증권 관련 소송 승소하고 디파이 같은 것들도 상품으로 지급이 될 수 있겠죠. 자, 요즘 이렇게 계속 훈풍이 부는 이유는 트럼프가 주요 경합주에서 바이든을 4%포인트 앞서는데 이 여론조사가 굉장히 지금 박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한 표라도 더 받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반 크립토였는데 친 크립토로 전환하면서 표를 좀 더 모으려고 하는 거고요. 21세기 금융 및 혁신 기술 법안은 그동안 충분한 탈중앙화에도 불구하고 증권으로 분류되었던 알트코인들이 많이 호재가 되겠죠. 그리고 사실 이때까지 코인판이 속도나 아니면은 수수료 싸고 이런 것들 확장성을 많이 중시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은 이 탈중앙화 별로 안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 탈중앙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 20%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고 이게 충족이 되면은 상품으로 규정을 받게 되고 상품으로 규정받게 되면은 더욱더 많은 기업의 자본들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탈중앙화도 정말로 중요하게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약을 드리자면은 5월 28일에 회계 공보 121호 폐지 법안에 대한 바이든의 거부권 행사 마지노선이고요. 7월 말에서 8월 말에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법 상원 표결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표결이 승인이 되면은 대호재고요. 승인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탈중앙화 잘 된 코인들은 상품으로 보고 CFTC에서 규제를 할 거니까요. 그런데 일단은 그 전에 오늘 새벽에 있을 이더리움 ETF 승인부터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더리움 ETF 이후 앞으로 있을 법안들 5월 28일하고 7월에서 8월에 있는 두 가지 법안 잘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